안녕하세요. IT 신기술 소개해주는 금융 IT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핵심인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과 관련하여 SK 브로드밴드의 전문가를 초청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SK 브로드밴드 황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십니까? 요즘 커머스나 광고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DMP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 등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DMP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금융권에서 혹은 요새 산업들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 IT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인 DMP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로는 첫 번째 DMP 개요로 전반적인 DMP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SK 브로드밴드 DMP 소개를 해드리며, 세 번째는 실제 DMP가 활용된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DMP 개요입니다. DMP는 고객의 비식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효율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케팅할 대상인 고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 데이터로 흔적을 남기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고객의 최대한 가깝게 유사하게 유추하여서 타겟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MP는 고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듯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 부분,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DMP 부분, 그러한 DMP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에 활용하는 이런 연계된 플랫폼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부분으로는 고객에 대한 성향을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로 데이터 소스로는 커머스나 데모그래픽, 지오그래픽, 아니면 고객들이 선호하는 컨텐츠 등 다양한 소스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 세컨드 파티 데이터, 서드 파티 데이터 등으로 분류돼서 입수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그 해당 기업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이고, 세컨드 파티 데이터는 기업 간의 계약을 통해서 타 기업에 대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형태를 말하며, 서드파티 데이터는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과 종류의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여서 DMP는 수집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는 분류하고, 또한 고객을 분석해서 외부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트랜스퍼하는 기능, 이런 네 가지 기능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MP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각각의 연계된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데, 주요 활용되고 있는 광고에서 보시면 DSP라든가 애드 익스체인지, 애드 네트워크스, 퍼블리셔 등에 제공되어서 실제 고객한테까지 도달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일단 고객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식별 고객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두 번째로는 유사 성향의 고객을 분류하여서 고객에 최대한 가까운 성향을 파악을 하면서, 세 번째는 각각의 광고라든가 커머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마케팅 활동의 목적별로 타겟팅할 수 있도록 고객을 선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된 고객 타겟군에 대해서 분석 정보로 제공되고 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MP에 대한 메인 기능과 그 외의 기능들을 구성된 형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DMP의 메인 기능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수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해서 분류하는 부분, 분석 어널리시스 하는 부분, 그리고 외부에 아니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기능, 이렇게 크게 주요 영역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단에 보시면
어디언스 세그멘테이션, 미디어 인테그레이션, 캠페인 어널리틱스 등등의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 당사에서 DMP를 만든 구성을 보면은 포탈로 대시보드 형태, 그리고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텍사노미, 어트리뷰트,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디언스를 만들고 또 전송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각각의 블락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DMP 시스템들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MP의 구조를 살펴봤다면 DMP들은 어디에 활용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MP는 풍부한 고객 활동 정보를 이용해서 주로 요즘은 광고나 커머스 등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마케팅하고자 하는 제품은 우리는 어떤 고객군이 선호한 제품이야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군이 어딘지 몰라서 찾고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타겟군을 선정해서 타겟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이 좋아하는지 모를 때 그때 대상군을 찾기 위해서는 DMP를 활용하면 아주 효율적인 타겟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고객이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DMP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타겟팅을 정교화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더불어 마케팅에 대한 비용 절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가능한 DMP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고객의 다양한 비식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저장,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DMP가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예로는 각각의 마케팅 활동을 하는 고객사 POC도 될 수 있고, 또 주로 광고 매체로도 송출됐습니다. 광고 매체로 송출되기까지는 DMP는 이런 타겟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면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DSP나 애드 익스체인지, SSP를 거쳐서 광고 매체까지 도달해서 오디언스, 고객한테 노출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DMP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에드테크 시장에서의 DMP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DMP의 기능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테크 시장에서의 DMP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소비자를 찾아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모습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오디언스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주는 원하는 오디언스에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수많은 고객들이 있다고 쳤을 때 고객군을 아예 관심사도 모르는 그냥 블랙박스 같은 이런 고객군이 있다고 치고, 또 한 고객군으로는 성별, 연령대, 지역 어느 정도 그래도 고객군이 기본적인 데모 정보 정도는 파악된 군이라고 치고, 세 번째 그룹으로는 관심사까지 파악된 고객군이라고 쳤을 때, 이러한 각각의 고객군에 대해서 만약에 광고를 노출시킨다고 생각을 한다면 관심사를 모르는 그냥 이런 불특정 다수의 고객군에게는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관심이 있었던 대상은 반응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은 피로도가 높아지고 노출 대비 오히려 거부를 하면서 반응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지역 어느 정도 고객군이 분류가 돼서 타겟팅이 가능한 군에서는 어느 정도 타겟팅이 되어 있어서 반응하는 확률은 높지만, 이 속한 고객군들의 관심사가 정확히 다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타겟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룹인 관심사로 나눠진 그룹의 경우에는 평소에 각각의 관심사별로 관심이 높았고 관심이 높은 관심사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특정 광고에 반응할 확률은 아주 높아지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이나 마케팅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오디언스 타겟팅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렇듯 오디언스 타겟팅이 아주 중요한데, DMP 같은 경우는 오디언스 타겟팅에 기반이 되는 플랫폼으로서
DMP가 보유한 오디언스 정보를 통해서 오디언스를 선별하고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DMP를 활용하지 않은 인벤토리 기반의 광고 송출이라고 보신다면은 어떤 캠페인 하나 노출시키려고 할 때 DMP가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결국은 특정 매체를 선정해서 그 매체에 유입되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해당 매체에 유입되는 오디언스에게만 노출되는 그런 제약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원하는 타겟과 오디언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오디언스 기반의 타겟팅을 하게 되면은 타겟된 오디언스만을 파악해서 그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매체에 제한이 없을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불특정 다수에게 유입된 그 매체에 유입된 그 오디언스에 무작정 노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광고에 이 캠페인에 관심이 있을 만한 오디언스를 선별해서 노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캠페인에 대한 ROI가 제고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러한 DMP들이 어떤 시스템들과 기술 요소들로 에드테크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드테크 시장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DMP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주요적인 요소들은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예로 그냥 광고 시장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에드테크 시장에서는 주로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 사이드 두 가지로 분류돼서 흔히 말을 합니다. 디맨드 사이드는 광고주 입장, 즉 마케팅을 하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플라이 사이드는 오디언스, 고객에 직접 연결돼서 실제로 캠페인이나 이런 마케팅을 수행하는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맨드 사이드를 구성하는 것으로서는 우선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에게 에이전시, 그리고 그 광고주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매체와 오디언스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DSP, 그리고 오디언스 타겟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DMP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플라이 사이드에서는 주요하게는 SSP라고 해서 매체와 연결된, 예를 들어서 그 TV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그 채널들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SSP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광고주의 니즈를 연결시켜주는 애드 네트워크가 다시 애드 네트워크를 중개해주는 애드 익스체인지,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시장에서 오디언스 타겟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누구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것인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노출시킬 건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DMP는 이 후에 대한 역할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DSP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노출시킬 건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DMP를 통해서 광고를 좋아할 만한 오디언스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이 누구일지, 그 다음에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 고객이 어디인지, 이 제품의 로열티 고객이 무엇인지를 찾고, DSP에서는 이러한 고객군에 대해서 어느 시간이 적절하고 어떤 광고 소재를 뿌리는 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뿌리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이 매체는 TV 매체에 뿌리는 게 좋아, 이 매체는 유튜브 채널에 뿌리는 게 좋아, 이 광고에 대해서는 배너가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인 매체라든가 소재를 찾아서 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DS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MP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DMP를 SK 브로드밴드에서도 캔버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DMP를 구축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의 DMP인 캔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의 DMP인 캔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의 DMP인 캔버스는 풍부한 고객 활동 정보의 DMP로 최적의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케팅하고자 하는, 혹은
그 타겟군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그 고객 입장에서 우리 제품을 선호하는, 우리 서비스를 선호하는 군은 어디일까? 아니면 그 대상이 뭐해서 찾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 제품에 관심 있는 고객은 어디에 있을까? 할 때 캔버스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쓰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캔버스는 고객의 다양한 고객 활동 정보를 비시별 체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타겟팅을 최적화하고 이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외부의 다양한 비시별 고객 행태 정보를 수집하여서 맞춤형 타겟 세그 정보 및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는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캔버스의 비시별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는 고객사 데이터, 그리고 자사 데이터, 관계사 데이터, 이게 세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 SK 브로드밴드의 직접적인 고객 데이터 외에도 그룹사 내 관계사 데이터, 그리고 외부 데이터 또 더 확장해서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수용할 수 있게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내부, 외부 비시별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분류, 분석, 고객 파악을 하여 세그먼트를 도출해서 실제 고객사 POC나 광고, 커머스 등에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 외부 비시별 데이터로는 저희 자사의 주요 데이터인 BTB, 시청에 대한 행태 이력, 그리고 그룹사 내에 그 11번가라든가 SK 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커머스 데이터, 그리고 BTB와 모바일의 매핑 데이터를 통하여서 가구의 구성 행태라든가 가군이 구성하는 개인의 행태까지 파악해서 다양한 고객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고 가군의 개인까지 관계를 파악해서 각각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실제 고객사라든가 광고라든가 커머스 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그러면 이렇게 제공하는 캔버스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좀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쇼핑몰 A라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있다고 보실 때, 이거는 뭐 쇼핑몰 A라고 했는데 그 기업은행이라면 기업은행 앱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고객사가 들고 있는 고객 접점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앱을 방문한 고객들은 그 앱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마다 어떤 행태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 정보들을 태깅을 하여서 캔버스가 수집을 하고, 쇼핑몰 A에서 수집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캔버스가 들고 있는 미디어 데이터, 커머스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고객사 단독 세그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시청 이력이라든가 커머스 행태 이력이라든가 엮어서 만든 세그들과 활용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각각의 조합을 통해서 타겟팅하고자 하는 니즈에 맞게 새로운 세그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 세그에 대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세그들과 교차 분석을 해서 좀 더 적합한 세그를 찾거나, 아니면 연관 분석, 유사도 분석, 광고 반응 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 툴을 이용해서 정말 그 타겟팅하고자 하는 가장 적합한 세그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것들을 타겟팅이나 광고에 쓸 수 있도록 전송될 수 있는 구조로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골프 제품을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골프 에어가라는 세그군을 찾고 거기에다가 마케팅, 광고 또는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캔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 브로드밴드에서 발생하는 그 가입에 대한 성별, 연령, 지역 정보를 기본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TV에서 채널 시청 중에서 골프 시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앱을 통해서 BTV 플러스라는 모바일 BTV 방송을 통해서 스포츠 방송을 구매해서 봤다든가, 커머스 분에서는 저희 그룹사의 11번가에서
그 구매 이력을 파악을 해서 골프용품에 대해서 조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구매를 했다든가 검색을 한 대상, SK텔레콤 데이터로는 티맵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골프장을 갔던 골프장 검색 이력이 있는 분, 그리고 SK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머스 행태 이력을 가지고 스포츠 용품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별 세그, 연령 세그, 지역 세그, 미디어에 대한 선호 세그, 커머스에 대한 선호 세그들을 쭉 만들어 놓고 좀 더 정밀하게 타겟팅을 하고 있으면 이런 성별, 지역, 연령들을 조합을 해서 정밀한 타겟팅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관심 있었던 분에다가 타겟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러프하게 이런 조건들을 우화 조건으로 걸어서 러프한 대상으로 타겟팅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겟팅에 활용하다 보면은 타겟팅 적중률도 증가하고 고객에 대한 거부도 감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되면서 또 매출도 상승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그럼 캔버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주얼 데이터는 무엇일까 살펴보면은, 일단 캔버스가 수용할 수 있는 타깃 기기로는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BTV에서 발생하는 셋탑 기기, PC라든가 웹베이스의 데이터들, 그리고 공공 데이터들, 외부 데이터들을 세그 형태로도 받아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크게로는 BTV에 관련된 미디어 시청 행태 이력, SK 플래닛을 통해서 11번가라든가 OK 캐시백, 그 다음에 실업 등의 커머스 데이터, SK텔레콤에서는 텔레콤의 티맵에서 발생하는 검색어 위치 정보, 그리고 SK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홈쇼핑 채널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리고 그 앱이나 이런 PC에서 발생하는 커머스에 대한 조회 정보들을 가져와서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음 페이지에는 좀 더 상세한 각각의 속성에 별로 미디어, 커머스, 그리고 또 그 광고 시스템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DMP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자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타사, 외부, 다양한 고객 행태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이슈가 없는,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고객의 행태 정보를 파악해서 기기에 타겟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식별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캔버스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중시해서 모든 데이터들은 누군지 모르는 식별이 안 되는 비식별 데이터를 키로 하고 있고요. 개인 식별이 불가한 광고에서 많이 쓰이는 UUID 체계의 비식별 키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태 정보도 시간대, 구, 연령대 등 범죄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어트리뷰트, 세그먼트, 텍사노미 형태로 관리돼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어트리뷰트는 비식별 고객의 행태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각각의 그 비식별 고객의 성별, 지역, 연령, 시각, 선호를 알 수 있는 행태에 대한 상세 구분들이 관리되고 있고요. 세그먼트들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타겟 고객군을 만드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그먼트들은 다시 카테고리 형태로 다양한 텍사노미 분류 체계로 존재해서 그 고객들이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어트리뷰트랑 세그먼트들은 각각의 속성과 세그들을 어트리뷰트 대 어트리뷰트, 아니면 세그먼트 대 세그먼트, 아니면 어트리뷰트와 세그먼트를 조합을 해서 각 마케팅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원하는 세그를 새로 생성해서 다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캔버스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각 속성에 맞춰서 가장 최소 단위의
성별, 연령, 지역, 장소,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관심사들로 다양한 몇천 개 정도의 세그먼트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세그먼트와 데이터들에 대한 속성을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직접 생성하셔서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세그를 만들어서 세그를 관리할 수 있는 또한 기본적인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타겟팅에 맞게 세그를 만드시기 편하도록 직관적으로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세그는 무엇인지, 그 세그에 대한 생성 규칙은 무엇인지 각각을 참조하여서 원하는 세그를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해서 필요하면 맞춰서 AND나 OR, NOT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걸어서 상세하게 세그를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캔버스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다양하고 또 세그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쓰실 때 나는 이번에는 A라는 어떤 것을 타겟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세그가 무엇인지 찾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세그들을 나에게 맞는 적합한 세그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 간 중복 모수를 확인해서 유사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동차 관심이 있는 세그도 조합해서 쓰실 수 있는 이런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언스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어떤 영화의 특정 장르를 선호하는 세그가 있는데 다른 관심사의 세그들과는 얼마나 교차율을 보이고 얼마나 유사도가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세그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각 세그별로 모수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도 체크가 가능해서 지금 타겟팅한 세그에 대한 모수들에 대한 추이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기능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크로스 디바이스 타겟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탑이라든가 모바일 특정 자체에서 나오는 형태만 가지고 모바일에서만 셋탑에서만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팅을 한다 보면 아주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캔버스에서는 이렇게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도 서로 엮어서 같이 고객을 분석할 때 활용하고 또한 타겟팅도 크로스 디바이스 타겟팅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TV 시청 이력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가구에 대한 타겟팅뿐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이러한 BTV에 연계된 그 BTV가 있는 가구 내에 구성하는 모바일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행태 데이터까지 파악을 해서 그 가구에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은 누구누구이고 그 개인들이 구성되고 있는 성별, 연령대, 또 커머스나 미디어에 대한 관심들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가구의 성향과 개인의 성향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구에 대해서 타겟팅을 할 때 개인 성향에 반응된 타겟팅이 가능하고 또 개인에 대한 타겟팅을 할 때도 가구 기반의 데이터까지 엮어서 타겟팅이 가능한 이런 크로스 디바이스 타겟팅도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실제로 내가 만든 세그들이 있는데 이 세그들에 대해서는 그럼 얼마나 히트율이 발생하고 실제로 액티브한 유저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그가 1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100만의 그 모수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앱에 들어온 가입자 중에 고객 중에 100이라는 모수를 잡아서 타겟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모수 100을 잡았더니 활동을 앱에 들어가서 거의 안 하는 모습들만 잡았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세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세그에 대해서 이 세그가 진짜 액티브하게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고 히트율을 얼마나 보이는지를 데이터를 제공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A라는 세그군에 모수가 1, 2, 3, 4, 5가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발생한 액션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래서 상품을 전시한다든가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이런 인벤토리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측정을 해서 실제로 잡힌 타겟군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까지도 산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그를 만들었을 때 만약에 A라는 분에 대해서 나는
그 스포츠 용품에 관심이 있고 또 건강식품에 관심이 있는 애들을 조합을 해서 색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모수에다가 타겟팅을 할 수 있지 궁금해집니다. 이럴 때 실시간으로 모수를 제공해서 지금 만든 세부 모수는 얼마야 라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 모수가 적거나 너무 많거나 하면 다른 뭐 좀 더 정교한 조건을 넣던가 러프한 조건을 넣어서 모수를 유연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타겟팅을 했는데 그럼 이 타겟팅을 했을 때 얼마나 노출이 됐고 반응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캔버스에서는 타겟팅한 세그에 대해서 타겟팅을 적용시켰을 때 노출은 얼마나 됐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얼마나 일어났는지까지 결과를 분석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라고 한다면 BTV 이제 매체에 광고를 했을 때 실제로 이 타겟 모수에 대해서는 광고가 얼마나 노출이 됐고 그 광고를 15초를 받는지 30초를 받는지 아니면 끝까지 받는지까지 수집을 해서 실제 이 타겟팅 군에 대해서 반응이 얼마나 있었고 효과가 있었는지 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군에 대해서 다시 리타겟팅하거나 아니면 타겟팅한 군을 제외하고 다른 모수에 대해서 타겟팅할 수 있도록 디타겟팅 기능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캔버스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데이터 및 타겟팅 기능이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가 보유한 미디어, 커머스 등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캔버스가 보유한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보유한 데이터도 비식별 체계로 수용을 해서 같이 결합하여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기반으로 타겟팅을 하여 마케팅 또는 광고 아니면 고객사 접점의 POC에 노출시켜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SK 브로드밴드 캔버스에 대한 DMP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DMP에 대한 활용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DMP의 활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를 활용한 사례로는 크게 광고와 커머스 영역이 있습니다. 광고 영역에서는 저희 SK 브로드밴드의 BTV, 실시간 채널 및 VOD, 시청 시에 오디언스 타겟 광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TV 실시간 채널 쪽에서 타겟 광고를 하는 부분을 보면은 보통 TV 광고에서 보면 이런 디지털 광고들이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광고를 매스 형태로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SK 브로드밴드에서는 이런 타겟팅 기능을 접목시켜서 오디언스 타겟 기능으로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드레서블 TV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드레서블 TV란 플랫폼 사용자가 광고로 활용 가능한 SB, 스테이션 브레이크 시간에 타겟을 적용해서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same time, same content에 different ad가 나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방송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공급하는 방송 콘텐츠 사이의 광고 영역으로 방송사가 제공하는 이런 광고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를 노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은 동일한 광고가 매스 형태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SK 브로드밴드에서는 이런 방송 콘텐츠 사이의 전 CM, 후 CM 사이에 이 큐통 광고 시간대에 타겟 광고가 나와 있어서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각 타겟으로 한 고객 오디언스에 따라서 A 광고가 나갈 수도 있고 B 광고가 나갈 수도 있고 C 광고가 나갈 수도 있고 방송계에서 서로 다른 콘텐츠가 나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고객에 적합한 타겟팅된 광고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러한 어드레서블 TV는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시청 이력은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커머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심사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시청 이력에서 나오는 시청
그 행태는 기본으로 포함하면서 예를 들어서 골프에 관심 있는 골프 광고를 내보내겠다고 하면 이 시청이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형태를 다양한 데이터 세그먼트로 관리해서 타겟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력 기반에서 더 들어가서 골프 앱을 사용하거나 골프웨어를 조회해서 관심이 있거나 골프 클럽을 가거나 아니면 좀 약간 고소득층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타겟하여 인프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결국은 정보 데이터 중심으로 광고가 나가는 이런 커스터마이즈드 된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드레스블 TV에서는 보통의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가구 데이터 중심으로 가구 형태의 그 개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광고가 많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캔버스 같은 경우에 타겟팅이 가구 내 개인 구성원을 파악해서 개인의 그 모바일 행태까지 포함을 해서 개인 성향이 파악되기 때문에 가구 내 개인 구성원을 파악해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미디어 시청 이력을 가지고 가구의 데이터만 가지고 한다면 그 가구 내에 어떤 연령대인지 아니면 어떤 성병을 지닌 사람이 있는지 미디어 형태 말고 커머스에는 어떤 소비 성향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불가능했을 텐데요. 캔버스를 활용하시면 이런 가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 데이터 결합해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데 소비 성향, 패턴, 여가 생활과 더불어서 가구의 미디어 스타일, 프로그램 콘텐츠, 시청 패턴 등이 결합되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타겟팅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보았다면 이번에는 커머스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캔버스를 활용해서 티커머스, 모바일 또는 PC 배너 상품 전시할 때나 아니면 홈쇼핑 채널의 TV 앱의 동영상 전시할 때 캔버스의 이용 고객 세그를 활용해서 타겟팅된 쇼핑 정보를 오퍼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타겟 상품 전시를 하는 구조를 살펴보면요. 실제 SK 쪽의 그 티커머스 채널인 배너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채널 정보를 관리하고 캔버스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중심으로 티커머스가 활용할 수 있는 세그를 생성해서 전시하고자 하는 배너들, 상품군에 맞춘 태그들을 생성하여 매핑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PC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TV 쇼핑 채널에서 고객이 유입됐을 때 그 고객에 맞춘 세그에 맞는 그런 상품 배너가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기획전 및 팝업에 이러한 적합한 타겟을 생성해서 고객이 앱 방문 시 연간 기획전이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 형태를 보면은 SK 스토어 쪽에 있는 상품 조회나 구매, 장바구니 데이터, 그 다음에 SK 플레이 쪽에서 유입된 OK 캐시백, 실업, 11번가 등 그리고 저희 SK 브로드밴드의 VOD 시청 이력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못으로는 SK 스토어 고객 175만 그리고 그 SK 플래닛 쪽에서 유입된 2,855만 SK 브로드밴드의 고객인 480만에서 한 500만 사이의 가입자 고객 모수를 대상으로 타겟에 맞는 세그를 최적의 타겟을 추출하여 생성한 후에 실제로 그 기획전이 로딩되는 앱에 고객이 유입됐을 때 그 기획전 중에서 맞는 상품이 앱에 전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타겟팅한 그 배너가 전시되는 구조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심 배너가 노출이 되고 관심 배너가 노출됨에 따라 반응이나 클릭이 더 유도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구매 전환 유도가 더 활발해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타겟팅된 서비스에 대해서 배너 노출이나 그 클릭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제로 전시된 추천 배너에 대해서 반응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겟 세그를 캔버스에 생성해서 세그와 배너를 매핑하고 그걸 타겟팅을 적용해서 배너 상품을 노출했을 때 실제 그 앱에서 노출된 노출 결과랑 클릭 결과를 수집해서 이렇게 추천한 배너 대비 아니면 추천 안 한 배너와 비교를 해서 반응이 더 있었는지 구매 전환이 더 일어났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기획전이나 팝업 메뉴에 상품을 전시할 때 타겟이 전시된 결과가 어떠한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타겟팅을 한 대비 타겟팅을 하지 않았을 때 평균 구매 전환율이 한 5.5% 정도에서 4배가량의 구매가 상승한 효과가 결과로 도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의 정확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30대에서 50대 생활 일반식품 카테고리 구매한 고객분에게 CJ제일제당에 대한 상품을 전시했을 때랑 스포츠 기획전을 전시했을 때랑 서로 비교해 봤을 때 CJ제일제당의 구매 전환율이 더 높은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0대에서 60대 신선 건강식품 카테고리 구매한 고객분을 잡고 거기에 여름 건강식품을 전시했을 때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을 듯한 육아기획전을 전시했을 때 서로 구매 전환율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여름 건강식품에 좀 더 선호해서 그 구매 전환율이 높은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겟을 전시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그 타겟 군 대비 타겟 안 된 군에 대해서 동일 상품을 전시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 어디가 높았는가를 좀 비교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생활 일반식품 카테고리 구매한 그 고객군에 대해서 CJ제일제당 상품을 전시했을 때 타겟군에 대해서 비타겟군에 비교해서 타겟군의 구매 전환율이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보인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이렇듯이 타겟팅하여 전시했을 때 상품에 대한 구매 전환율은 타겟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캔버스가 활용된 광고와 커머스에서의 실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SK 브로드밴드의 DMP의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